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후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편안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 할 수 있어요. 군 통수권, 국방, 그 다음 외교 다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다가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논의했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1차적인 칼자루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재판관은 원래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지만 현재 6명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은 탄핵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이 모여야 된다 하는데 6명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7인이 아닌 현재 6인 상태이지만 심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나 나머지 3명을 더 뽑아서 전체 정원인 9명을 채우는데 민주당은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3자리가 빈 상태입니다. 이 3자리 중에 2자리가 민주당 몫이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목,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목,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각 3명입니다. 근데 현재 국회가 추천하고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 3명을 빨리 국회에서는 24일 이전까지 청문회까지 다 거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천한 2사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1사람 다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관문은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총리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 총리라는 건 통상적인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 권한대행으로 바꿔가 얘기했습니다. 국방권, 외교권, 재판관, 임명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임명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가까운 예로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헌재의 재판관이 9명 상태에서 이 헌재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간인 2017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은 인용은 2017년 3월 10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중 상태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체제예요. 8명 체제인데 이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재판관을 한 사람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두고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기도 권한대행이에요. 이정미까지 합친 8명 판사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것은 3월 10일 탄핵 이후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일 지나서 2017년 3월 14일 퇴임을 하고 3월 14일 이선의 재판관을 그때 양성태 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이 끝나고 난 뒤에요. 탄핵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탄핵 판결 중간에는 심리 중간에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이달 가기 전에 헌재 재판관을 다 넣겠다. 빈자리를 다 갈아치우겠다. 메워 넣겠다. 그러니까 총리 당신이 알아서 임명하시오. 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날짜를 아주 앞당기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확실하게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에 있는 6명 중에도 뭐 분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떤 분은 진보가 둘이고 뭐 보수가 몇 명이고 또 보수가 2명이고 중도가 2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현재 6분 중에 4분은 보수고 2분이 지금 현재 임시 권한대행을 헌재 권한대행, 참 권한대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권한대행, 현재 소장 권한대행하고 있는 김형배, 그리고 이미선은 민주당 쪽이니까 4대2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채울 사람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숫자가 민주당 쪽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결코 유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게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법리를 따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민심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법리 문구의 정확성보다는 광화문에 촛불 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이 점에서 한덕수 총리의 중요성, 판단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생명을,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느냐 늘려주느냐, 예, 1차적인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 3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킬 재판관들을 임명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행체제 때도 안 했습니다. 탄핵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임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과 이재명의 압박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한덕수 총리가 혹시라도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에서 언급한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의 법과 원칙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